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새해가 밝은 지 어느덧 3주가 됐습니다. 작년 말에 1,200원대까지 떨어졌던 달러원 환율이 올해 들어 1,300원대로 다시 올라왔는데 연초 환율 흐름과 외환 시장 이슈, 금융시장부 이규선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최근 외환 시장 분위기부터 전해 주시죠. 네, 연초 외환시장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12월 말 올해 환율 전망을 소개해 드릴 때 시간이 갈수록 환율이 내림세를 보일 거다. 이런 게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역시 전망은 틀리라고 있던가 시원하게 틀렸습니다. 네. 환율은 연초에 급하게 올랐고 오늘은 고점 대비 살짝 빠졌는데 전망이 왜 틀렸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올해 초에 환율이 최대 어디까지 올라갔던 겁니까? 네, 지난해 말에 1288원까지 내렸다가 네네. 지난주 1346원까지 50원 넘게 올랐습니다. 거기가 이제 올해 고점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환율이 올라갔다는 건, 그러니까 달러원 환율이 올라갔다는 건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고 반대로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데 네. 이거 이제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진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경기 원인도 있겠지만요. 제가 이 얘기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연초에 환율이 되게 급하게 오르면서 우리나라에 진짜 무슨 일 난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인 것과 연관 지으면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문제가 생기면 급등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CDS 프리미엄이라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2022년 이후 차트인데요. 지금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저 차트가 무슨 차트냐면 5년물 국채의 신용 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의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파산 가능성이라고 치환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추이를 보시면 저기 고점, 산 같은 고점이 2022년 11월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고 환율도 1,400원대에서 움직이던 시기 기억나시죠? 그때가 고점 75bp 정도였고요. 네. 지금은 30bp 정도거든요. 고점에 비하면 상당히 낮고 전고점인 작년 10월 45bp랑 비교해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환율 수준은 비슷해도 이제 위험도는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네. 점인 거군요. 네,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불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네네. 그렇다면 연초부터 환율이 오름세를 보인 이유는 뭡니까? 네, 제가 최근에 외환당국 고위 관계자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환율 상승세를 두 가지로 보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글로벌 달러 가치 상승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코스피 자금 유출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지는 요인 하나, 원화가 약해진 요인 둘 이렇게 짚은 거죠. 네네. 네, 첫 번째 글로벌 달러 가치 상승부터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난해 외환시장 키워드로 제시한 게 기대와 실망이었죠. 연준 긴축이 끝날 거란 기대 환율이 내렸다가 실망해서 올랐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연준의 3월 금리 인하를 기대했다가 실망하면서 달러 가치가 올랐습니다. 네, 달러 가치를 볼 때는 달러 인덱스라는 지수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죠. 네, 환율은 상대 가치라서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이런 여러 통화와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하는데 네. 그래서 나온 게 달러 인덱스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면 가운데 있는 점선이 2024년 1월 1일인데 연초부터 되게 가파르게 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달러 인덱스가 현재 103.2포인트 정도 되는데 연초에 1.9% 정도 올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환율 상승세는 기본적으로 달러 가치가 강해진 게 첫 번째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작년 말하고 이제 비슷한 상황이 다시 벌어졌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긴축 기조를 이제 끝낼 거라는 기대감이 그때보다 더 이제 후퇴를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3월에 당장 금리를 인하할 걸로 기대를 했다가 네네. 그런 거 아니라고 연준 인사들이 계속 진정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달러가 강해진 겁니다. 네네. 네, 그런데 같은 기간 아까 달러 인덱스를 봤는데 같은 기간 우리 달러원 환율을 보시면요. 저 파란색 선이 달러원 환율이고 네. 빨간색 선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등락률을 비교한 건데 네.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훨씬 많이 올랐죠. 그러네요. 대충 내렸다가 오르는 흐름은 비슷한데 달러원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다른 통화에 비해 유독 약했던 거죠.
근데 이 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실적 약세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발표 다들 보셨을 텐데 4분기 영업이익이 2조 8천억 원이고 지난해 연간으로는 6조 5천억 원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을 7조 6천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의 기대보다 1조 원이나 돈을 못 번 겁니다. 네네. 네, 삼성전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 중에 가장 덩치가 큰 LG 에너지 솔루션도 실적이 나빴습니다. 네. 어닝 쇼크라고 하죠.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3,382억 원이었는데 시장 기대치는 5,9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기대보다 실적이 부진하면 주식을 팔겠죠. 특히 외국인이 주식을 엄청 팔았습니다. 네. 지난 17일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하루 만에 9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어, 코스닥에서는 1,700억 원을 팔아서 합치면 1조 원을 넘게 판 거죠. 네. 현물 시장 말고 선물 시장에서도 세층 풀매도가 나왔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는 1만 4천여 계약을 팔았는데 1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하루에만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하루에만 2조 원이 넘게 팔았으니까 네네. 환율이 안 올라갈 수도 없었던 것이죠. 네. 근데 달러원 환율이 아까 제가 1,346원까지 오른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날이 바로 외국인이 이렇게 주식을 매도했던 날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원화를 결국 달러로 환전을 해서 이제 빠져나가려는 거니까 네. 이제 그런 수요가 많아지니까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환율이 고점에서 살짝 이제 내려왔다라고 했는데 어떤 그렇습니다.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저는 환율이 고점 대비 후퇴한 이유를 두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오늘 외환시장 동향을 보면요. 달러원 환율은 전장 대비 10전 내린 1,338원 90전에 마감했습니다. 네. 장 막판에 낙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장중에는 1,320원대에 진입하기도 했는데요. 네. 장중 저점을 17일 장중 고점과 비교하면 15원 넘게 후퇴한 수치입니다. 상승세는 한풀 꺾였다고 볼 수 있죠. 예. 제가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외환 당국이 등판했다. 저는 그걸 첫 번째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외환 시장에는 큰 손이 있습니다. 달러로는 4천억 달러, 한 530조 원 정도 갖고 있고 네. 원화로는 무제한의 돈을 가진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인데요. 네. 외환 당국이라고도 하죠. 환율이 1,346원까지 오르자 당국이 등판했습니다. 네. 외환 당국은 세 가지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급등하던 시장을 진정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외환 딜러의 포지션 보고 빈도를 높였습니다. 네. 당국이 딜러한테 지금 달러 살 물량 얼마나 있는지, 팔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보다 많아서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많이 사서 오른다는 건데 많이 사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왜 사냐고 당국이 물어보면 아무래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 그렇게 일단 시장의 긴장도를 높이는 겁니다. 네. 뭐 달러 사는 게 죄는 아니지만 달러 사고 있는데 당국이 전화 오면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그러면 딜러들이 큰형님이 좀 예민해졌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한 외환당국 관계자는 시장을 긴장시키는 방법으로 전화 빈도를 높인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급할 때는 시장이 급박할 때는 자주 물어보고 좀 안정됐다 그러면 덜 물어보는 식입니다. 전화를 자주 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시장 긴장도를 높인 뒤에 17일 장중에는 구두 개입성 발언도 나왔습니다. 당국이 외환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네, 시장의 경고장을 좀 공식적으로 던진 거죠. 네, 이렇게 구두 개입성 발언이 나온 이후에 환율은 상승세를 좀 멈췄습니다. 네, 당국 구두 개입성 발언이 나온 17일 달러원 분봉 차트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근데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시장이 달러원이 급하게 오르다가 초록색 원 차트를 보시면 급락을 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만약에 기업이 달러를 팔 물량이 있다면 천천히 팔아서 가격이 출렁거리지 않아야 이득이겠죠. 한 번에 달러를 던져서 환율이 빠지게 되면 네. 손해를 보는 셈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환율이 상승하는 시장에서 강한 매도세가 나왔다는 건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외환 당국이 달러 매도 실개입을 했다고 추정했습니다. 네네. 4천억 달러를 넘게 갖고 있는 큰형님이 달러를 좀 풀었다 이렇게 본 거죠. 네. 당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뒤에 환율은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오늘 장중 저점으로는 10원 넘게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저는 여기에 당국 말고 또 하나의 재료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거죠? 네, 바로 TSMC입니다. TSMC면 이제 대만 반도체 회사.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대만 반도체 회사입니다.
대만 반도체 회사의 그 TSMC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우리 환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TSMC 실적이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네, TSMC는 지난 18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4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네. 4분기 순이익이 2,387억 대만 달러였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2,264억 대만 달러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순이익은 전분기 대비로는 13% 늘어나기도 했고요. 근데 실적만 좋았던 게 아닙니다. 올해 전망도 아주 좋게 봤습니다. 네. 이런 걸 가이던스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올해 반도체 시장 전체적으로는 10%, 파운드리 시장만 보면 20% 성장하면서 반도체 산업 전체가 호황일 걸로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크죠. 수출 경기에 있어서도 그렇고 증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만 해도 20%가 넘으니까요. 네. 이렇게 TSMC 실적이 잘 나오고 전망치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 호황일 거로 예상을 하니까 국내 증시도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적 발표가 18일에 있었는데요. 네. 18일 한창 마감쯤 한 3시 전후로 있었는데요. 네. 그 이후로 삼성전자는 19일 4%나 급등했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4,200억 원이나 샀고요. 네. 코스피 전체로는 7천억 원 정도 샀죠. 제가 아까 지난 17일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9천억 원 정도 팔았다라고 했는데 네. 거의 대부분이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셀코리아가 멈추고 바이코리아로 전환된 것이죠. 그리고 그 기점에는 저는 TSMC 실적 발표가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TSMC 덕에 달러원이 고점 대비 상당폭 밀렸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결국 네. 결국 삼성전자 영향으로 이제 환율이 좀 올랐다가 네. TSMC 실적 발표 이후로 환율이 좀 다시 안정세를 찾은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환율 전망이나 또 외환 시장 변수를 볼 만한 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앞으로 환율 전망은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주식이 단기적으로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TSMC 실적 발표된 이후로 사실 반도체 주식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환율도 내렸지만 오늘 환율 시장을 보시면 또 장 막판에 낙폭을 만회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네네. 그건 또 역시 삼성전자가 오늘 장 초반에는 많이 상승을 하다가 장 막판에는 상승세를 되돌리면서 거의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과 거의 약간 동행해서 움직인다. 방향성은 반대로 가지만 거의 네. 동행해서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원화 이슈로는 네. 반도체 주식의 성과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달러 전망을 보려면 아무래도 연준에 대한 기대감, 그것을 봐야겠죠. 네. 1월 FOMC가 이달 말에 있는데요. 아마 1월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월 인하 기대를 완전히 꺾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장은 3월 인하 기대를 한 40%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네. 동결 기대가 훨씬 더 우세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인하 기대가 남아있는 시장에서 인하 기대가 더 후퇴한다면 달러 가치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 가치가 강세가 되면 당연히 달러 원 환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